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도란도란이라는 부사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직한 목소리로 서로 정답게 이야기하는 모양이나 소리가 있고요. 또 개울물이 흘러가면서 나는 소리도 도란도란이라고 표현한대요. 네, 사람의 소리만이 아닌 자연의 소리도 도란도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니 왠지 서로 친숙하고 가까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오늘 우리 몸 건강, 마음 건강 식구들과도 이렇게 몸 건강 이야기, 또 마음 풍요로워지는 이야기, 도란도란 나누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여의도 진성한의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월경 치료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지난 시간에는 월경 전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월경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생리전 증후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생리전 증후군이 끝나면 생리를 하면서 이제 통증이라든지 생리가 제때 안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생리 후에 어지럼증이나 통증이 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생리 월경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문진을 하실 때도 여성과 남성을 좀 다르게 보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문진을 해야 될 때 남성을 문진을 할 때는 이제 방루, 결국 양기가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를 허리가 아파도 머리가 아파도 그걸 먼저 문진을 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분들은 반드시 먼저 월경을 문진을 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요. 내가 컨디션이 좀 떨어지거나 내가 좀 과로했거나 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이러면 생리가 이제 변화가 오시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 생리 날짜가 좀 앞당겨지시는 분도 있고 생리가 늦추어지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왜 생리통이 좀 심해지 지난달에 비해서 그래서 네. 이렇게 이번 달 한 달을 좀 뒤돌아보면 아 내가 좀 과로했구나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구나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동의보감에서는 남자는 이제 방루 특히 오늘은 이제 월경 치료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성분들은 모든 병에 앞서서 항상 생리가 주기적으로 또 색깔이 적홍색 붉은색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요. 자기의 생리 색깔이 생리 주기가 어떤지 또 소화가 안 되어도 머리가 아파도 그렇지 않으면 장이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있으면서 허리가 아파도요.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궁과 생리적인 기능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항상 월경이 어느 때 하는지 월경을 문진을 하고요.
본인이 선생님이 혹시 묻지 않아도요. 월경이 예전에 비해서 좀 빨라졌어요. 월경 양이 좀 많아졌어요. 월경이 계속 덩어리가 져요. 이제 이랬을 때는 우리 애청자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여성의 자궁을 자연의 땅이라고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양 오행 이론에 의해서요, 남자는 하늘에 해당이 되고 여성분들은 이제 땅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성분들은 자궁에서 아이를 또 잘 길러가지고 10개월 동안 잘 길러서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도 대부분은 이제 엄마들이 많이 아이를 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이제 여성분들을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자연의 땅이라는 의미는 좀 이해가 가는데 자궁을 피의 집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면서요? 자궁에서 아이가 잘 자라려면 피라는 영양분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월경을 하기 때문에 이 월경이 이제 자궁 내막이 임신이 안 되면 자궁 내막이 탈락이 되면서 이제 피로 월경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자궁이 튼튼하다는 것은 자궁의 혈액순환이 따뜻하게 되고 피도 몸도 따뜻하게 되어서 아이를 잘 길러줄 수 있는 영양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여성분들의 이제 자궁을 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피의 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보통 생리를 시작하는 적정 나이가 있잖아요. 예. 근데 보통 중학교쯤에는 다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15살이 지나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생리가 동의보감에 보면 27에 14, 14세 이제 전후로 한다는 것은 이제 13, 14, 이 정도 해서 생리를 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네. 요즘은 이제 여성분들의 이제 발육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또 먹는 음식도 이제 풍족해지고 잘 먹기 때문에 이제 자궁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자궁 기능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이제 생리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요즘은 국민학교 6학년, 5학년, 그 대신 이 여성분들의 이제 자궁의 기능이라는 것은 빨리 생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노화도 빨라지는 게 원칙이겠죠. 그래서 13이나 4세 하는 게 좋고요. 생리가 너무 10살이 뒤면 이렇게 요즘은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랬을 때는 이제 생리를 전체적인 오장육부의 기능을 조절을 해서 맞추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이제 매달 생리를 하기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특히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진료를 하다가 보면 생리를 하기 싫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생리 안 하는 주사를 맞고 이렇게 약도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요? 한방에서는 이 경우는 이제 자연의 있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떤 뭐 시험이 있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한두 번 정도 조절을 해주는 건 필요한데 계속해서 생리가 안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여성분들의 생리가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요. 어혈이라든지 또 이거가 여성분들이 생리를 할 때 이 자궁에서만 연결이 된 게 아니라요. 이 신호를 어디에서 보내주냐면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고 여성분들이 이렇게 촉이 좋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 이제 감이 그만큼 예민하고 섬세한 거죠. 이때는 자궁이 감이 좋은 게 아니고요. 뇌 머리에서 감이 좋은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15살, 6살이 돼도 생리를 안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성분들은 모든 병에 앞서서 14살이 되면 매달 생리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요. 생리를 안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생리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원인을 찾아서 하게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16살, 17살이 늦게 이제 생리를 하게 되면은요. 동의보감에서는 당연히 이제 임충맥이 약하고 선천직이 결국 땅이라든지
피의 집, 피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지병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병이 잘 걸리게 되면 잘 낫지 않는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15살이 되었는데 예, 우리 딸이 아직 생리를 안 한다. 네. 예, 이랬을 때는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한방에서는 월경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월경은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이제 피해 상황, 전체적인 몸의 상태를 살피는 것을 이제 월경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보통 28일 정도 주기인데요. 체질에 따라서 몸에 이제 열이 있는 분들이 있고 몸이 좀 차가우신 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몸에 열이 있는 분들은 생리가 조금 빨라지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래도 28일 주기인데 그게 막 일주일씩 빨라지는 건 너무 빨라지게 되는 경우고요. 네. 한 3일 정도에서 4일 정도, 예, 늦어져도 이제 3, 4일 정도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 건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분들이 생리를 하는데 생리가 좀 빨라진다. 예, 그러면 내가 뭔가 추위를 느껴도 내 몸 안에서는 자궁에서는 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보통 우리 애청자분들이 내가 소음인 체질인데 자꾸 따뜻한 것만 먹어야지 이제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문진을 하다가 보면 생리가 굉장히 뭐 25일, 23일 이렇게 빨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때는 생리를 좀 늦추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을 먹어도 야채나 과일 좀 시원한 쪽으로 먹어줘야 늦추어지기 때문에요. 이때는 좀 차가운 음료로 좀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반해서 이제 생리가 조금 늦어진다 이랬을 때는 혈이 차고 몸이 차갑게 되면 혈분이 자궁이 활성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제 몸이 차가워지겠죠. 예, 그래서 생리가 내가 조금 늦어진다. 나는 시원한 데가 좋고 뭔가 에어컨도 좋은데 생리는 계속 뭐 30일이 아니라 35일, 40일, 어떤 분은 이제 요즘은 이제 50일에 한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자궁 기능이 차가워져 있기 때문에요. 내 몸에서 차가운 것을 원해도 자궁 기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궁에서 바로미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궁의 생리가 좀 늦어진다. 그러면 내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음의 기혈로 갔구나. 차가워졌구나. 내가 이때는 좀 따뜻하게 하고 견과류라든지 생선류, 운동도 조금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조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생리가 좀 빨라진다, 늦어진다. 이걸로 한열을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리가 덩어리가 진다, 생리 양이 적어진다, 생리 양이 좀 많아진다. 여기에 따라서 내 자궁 기능이 좀 더 떨어졌다, 좋아졌다,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가 양의 기능이 좀 많아졌다, 음의 기능이 좀 적어졌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기의 생리를 꼭, 어떤 분들은 생리를 꼭 물어보면 이렇게 핸드폰을 꼭 이렇게 보시는 분이 네.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봐서 내가 전에 생리를 언제 했고 또 며칠 했고 이렇게 메모하시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적는 기능이 있는 앱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다른 건 없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또 이제 학생들은 생리하는 게 좀 귀찮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귀한 따님들 있을 때 반드시 이제 다른 건 묻지 않고 살피지 않아도 우리 딸이 생리는 제때 하는지, 그 다음에 속옷은 또 어떤지, 그 다음에 생리는 며칠 정도 하는지, 이거는 이제 엄마들은 그 기억이 좀 떨어지시기 때문에요. 핸드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달력에,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꼭 메모를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주기도 주기지만 색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덩어리 같은 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건가요? 예, 한방에서는 항상 그 얼굴에 혈색을 볼 때 망진의 색이라고 하는데요. 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월경의 색깔이 선홍색이 가장 좋은 건데요. 만약에 검은색이다 그러면
밝은 색보다는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월경색이 당연히 붉은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색깔이 조금 연하게 나온다. 그러면 혈기가 뭔가 왕성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피 검사하면 철분 수치가 빈혈 수치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이제 혈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고요. 네. 또 생리가 일정하지 이제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생리 색깔은 선홍색으로 나오는데 생리가 10일도 빨라졌다가 또 20일도 늦어졌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만 조절을 해주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은 생리 주기는 일정하게 맞는데 생리 색깔이 약간 검은색으로 덩어리가 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치료 기간을 더 오래 잡아줘야 됩니다. 생리 색깔이 이제 덩어리가 졌다는 것은 이제 어혈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생리가 조금 빨라진다 그러면 혈이 허하면서 열이 같이 겸해져 있는 경우고요. 이에 반해서 생리는 조금 늦어지면서 덩어리가 진다 그러면 차가워서 덩어리가 진 거기 때문에 이때는 자궁을 좀 따뜻하게 하고 이제 어혈을 풀어주는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뭐 통증이나 이 덩어리 같은 게 있을 때 이 따뜻한 약을 쓰거나 뭐 시원한 약을 쓰거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를 치료하셨던 사례가 있나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진찰을 하다가 보면 네. 대부분 엄마들이 이제 제가 전화 통화로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자궁이 차요. 열이면 열 다 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자연의 이치는 음량이 반반이기 때문에요. 반은 좀 따뜻할 수 있는데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열이면 열, 100이면 100다요. 네. 다 자궁이 차다고 하지 열이 있다고 하시는 분은 제가 들어본 적이 보통 없습니다. 만져봤을 때 배가 찬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도 이제 18살 여학생인데요. 이제 몸을 생리통이 이제 심해서 생리 주기도 좀 빨라지고 네. 생리 주기가 느려질 때도 있고 학생이 이제 공부하면서 항상 피곤하니까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제 건강식품을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복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이제 맥관을 눌렀을 때는 맥관에 힘이 있었고 체질 검사를 했을 때는 상부는 열이 있고 하부는 찼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문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여학생은 생리가 23일이나 4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경우거든요. 네. 그러면 배를 만졌을 때 배는 차지만 안에 자궁의 내부에서는 생리가 빨라지기 때문에 열이 내재가 되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18살 정도가 되니까 뭐니까 자궁이 혈기가 왕성할 때거든요. 맥관도 있고 그래서 얼굴 쪽으로는 열이 있고 다리는 차니까 이제 엄마가 손을 만지거나 다리를 차고 배를 만져보면 찼다고 해서 이제 따뜻한 건강식품을 이제 먹이니까 아이가 얼굴로 여드름도 올라오고 생리는 당연히 이제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덩어리는 더 많아지고 학생이 차분히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궁 쪽에서 상부 쪽에서 열이 올라오니까 이제 공부 성적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진을 하는 중에 요즘은 이제 건강식품이나 다른 보조제를 먹는 경우가 있어서 문진을 꼭 하는데요. 그래서 그 성분을 봤더니 이제 열이 있는 식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아이는 겉은 엄마가 볼 때 찰 때 안에는 열이 있다고 이제 그러면서 엄마한테 이제 물어보면 얘는 시원한 거 좋아하고 냉장고에 있는 거 좋아하고 여름에도 에어컨이 있어야 되고 선풍기가 있어야 되지 에어컨 끄면 굉장히 답답해하고 짜증내하지 않냐고 이제 그랬더니 그런다고. 네. 근데 엄마들은 이제 찬 것만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한테 먼저 그 건강식품을 조금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이 올라오는 심장이라든지 그래서 보혈시키면서 열을 꺼주는 치료를 3개월 하고 이제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이 보시기에 주기와 색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 부분인가요? 동의보감에서는 당연히 색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 엄마들이 아이를 살필 때 네. 항상 하는 말이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은 맥을 보는데 제가 하는 말이 엄마들은 따님들 얼굴색 보면 알지 않냐고. 네. 대부분은 알게 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색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궁에서 나오는 월경의 색이 붉은색으로 나오는지,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패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피라는 것은 오래 있으면 그게 이제 색깔이 검어지게 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생리가 나올 때 바로 색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리색이 붉은색으로 나오는지, 예, 그 다음에 주기가 일정한지. 그래서 색이 붉은색이면 아이의 건강 상태가 좋은 거고요. 색이 별로 주기는 일정한데 색이 자꾸 검정색으로 나온다, 덩어리가 진다, 예, 이랬을 때는 치료를 반드시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네. 그렇지만 색깔은 좋은데, 예, 주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아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과로가 생겼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요. 아이의 이제 스트레스 받는 원인을 찾고 과로한 원인을 찾아서 이쪽만 치료를 해주어도 치료가 잘 됩니다. 예, 그렇지만 주기도 맞지 않고 색도 좋지 않은 여성분들이 있겠죠. 예, 이런 분들은 당연히 정상적인 주기나 정상적인 색을 가지고 있는 분에 비해서 최소한도 이제 4개월은 치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생리가 나오는데요. 적혈구가 일생 동안 내 몸에서 살아가는 게 평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120일 정도를 살아가고, 예, 그 안에서 다시 사멸을 하기 때문에요. 꼭 이렇게 색깔도 안 좋고 주기도 일정하지가 않다 이랬을 때는 한 달 먹고 몸이 좋아졌어도 제가 꼭 4개월은 좀 꾸준히 복용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반드시 우리 아이가 또 본인이 생리 색깔이 나쁜지 주기가 나쁜지, 그래서 색깔이 나쁘면 반드시, 예, 자궁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런데 생리 양이 예전에는 좀 뭐 적정하거나 많았는데 적어지거나 예. 아니면 뭐 예전에는 뭐 조금 뭐 많았는데 뭐 적어지고 이렇게 변화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이제 그 피 자체가 자궁의 혈기가 이제 왕성해지고 우리 몸의 밸런스가 이제 좋아지면 혈기 자체가 왕성하기 때문에요. 생리도 보통 5일에서 이제 6일 정도 합니다. 네. 그래서 혈이 부족한 기혈이 약하신 분들은 한 3, 4일, 2일, 2일 하고요. 이제 혈기가 왕성하고 좋으면 5일에서 이제 6일 정도 하는데요. 생리가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 이제 5, 6일 했다 예전에는. 근데 우리가 예전보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노화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예전하고 비슷하게 하는 건 괜찮고 하루 정도 양이 좀 적은 건 괜찮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가 한 2, 3일 하다가 5일로 넘어갔다. 그러면 많아지는 것도 문제고요. 네. 생리가 만약에 한 6일 정도 하다가 한 3일로 줄었다. 그러면 혈기가 이제 약해진 거고요. 생리가 한 3일 했다가 6일 정도로 많아진다. 이때는 혈만 부족한 게 아니라 기도 부족하다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과로라든지 다른 원인을 반드시 치료를 찾아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참 이 생리라는 게 신기한 게 주기도 변동이 있었다 없었다 하고 통증도 뭐 심했다 적었다 하고 그렇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정치인들 간혹 말을 들어보면 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거든요. 변화를 한다고. 네네. 근데 우리 인체, 특히 여성분들은 아주 변화가 예민하고 섬세하게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자궁은 몸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걸 조절해 주는 것은 뇌에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시상하부 쪽에서 조절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도 생리가 변화가 오고요. 몸의 상태, 음식을 내가 잘 먹고 안 먹고 상태에서도 변화가 오기 때문에요. 이게 감정의 변화인 건지 내 몸에 기혈이 약한 건지 원인을 꼭 찾아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박사님, 그런데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닌데 생리가 몇 달 동안 끊겨서 혹시 임신인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생리가 끊긴 그런 경우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생리가 나올 피가 없으면 우리 몸에서는 살아가야 되니까 생리가 안 내보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이번 달에 생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달에
너무 이제 피를 좀 많이 흘렸거나 네, 설사를 네. 많이 했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피로 못 만들면 내 몸에서는 살아가야 되니까 뇌에서 이번에는 생리를 좀 거르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에 반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변화, 음식은 잘 먹는데 생리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이제 감정의 변화입니다. 예, 그래서 여성분들이 항상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네. 감정의 변화,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음식이 엄청 맛있게 당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이에 반해서 어떤 분은 뭔가 음식을 맛있게 먹다가도 기분 나쁘거나 불편한 일, 또 걱정거리가 있고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해결되기 전까지 음식물이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예, 이런 분들은 자궁의 문제가 아니고요. 심장 쪽에서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사열 자체가 생리가 안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참 사례도 다양한데 조금씩 새어나오면서 생리가 안 끊기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 경우는 이제 아까 생리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네. 붕이라고 하고 붕. 예, 그 그냥 붕로 이렇게 있는데요. 네. 산에 높은 산이 갑자기 무너진 붕자에서 이런 분들은 생리가 엄청 콸콸 이렇게 쏟아져서 많이 나오는 분입니다. 네네. 어떤 분 지금 방금 질문하신 경우에는 생리가 끝났는데 패드에 조금씩 뭐 한 네. 두세 방울, 서너 방울 묻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예, 이런 경우는 이게 자궁에 가서 검사는 해서 이상은 없는데 계속 묻어 나오니까 이렇게 자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생리를 자궁 내벽에서 딱 끊어주고 그 다음에 꽉 조이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이때는 이제 비장에서 섭혈해주는 기능이 떨어지고요. 심장에서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예, 또 하나는 이제 분노가 극에 이제 달했을 때는요, 어혈기가 생기기 때문에 생리가 끝났는데도 조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한방에서는 항상 허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내가 이제 자궁벽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컨트롤이 안 될 때 계속해서 생리가 조금 나오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보기시켜야 되고요. 이에 반으로 인해서 분노가 치밀었을 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분노를 조절을 해줘야 생리가 조금 나오는 것을 치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우울증 같은 것도 좀 연관이 있나요? 제가 아는 분은 좀 우울해서 이런 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울한 경우는 내가 뜻대로 뭐가 안 되거나 네. 이제 동의보감에는 예전에 이제 탈영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성분들이 이제 요즘은 다 공직이라든지 또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에서 진급을 해야 되는데 다른 여성 동료분은 진급을 했는데 나는 진급을 못 한다. 예, 그러면 우리 마음이 좀 편해지지가 않거든요. 우울해지고. 예, 이렇게 되면 당연히 또 생리가 안 나오고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생리가 잘 나오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좀 많이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는다. 예, 그러면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요. 심장 쪽에서 우울감이 생기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때도 여성분들은 자궁에서 생리가 안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탈영 실종,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진급이 안 되었거나 내가 경제적으로 손실이 되었을 때 우울증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 탈영 실종을 치료를 해주면 생리는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감정 변화로 인해 이렇게 생리가 조금 변화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치료하신 사례도 있나요? 예, 이분은 45세 여성분이었는데요. 네. 병원에서 생리 안 나온 지가 이제 3개월 됐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 소견은 없고 이제 유방에 양성 종양이 있고요. 자궁에 물혹이 이제 1, 2cm 두 개가 있어서 내원한 경우였습니다. 이분의 이제 맥을 봤는데 유난히 좌측 촌맥, 심장맥이 심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다른 분은 진급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진급이 안 되고 이제 그 뒤부터 계속 소가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네. 예, 이분이 바로 이제 탈영 실정에 해당하는 분. 결국 자궁에는 당연히 유방에 양성 종양이고요. 자궁에 이제 물혹이 있어서 이게 운동이 안 되는 경우였습니다. 예, 그래서 탈영 실종, 심장과 이제 간장을 치료해서요, 이제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네. 박사님 또 월경과 관련해서 열입
협실이라는 병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이게 어떤 건가요? 예,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생리를 할 때 감기가 걸리는 경우입니다. 네. 예, 생리를 하는데 뭔가 감기가 걸리면 열이 올라오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이 자궁의 생리하고 감기의 열하고 플러스가 되는 게 이제 열이별실 증상인데요. 이 열이별실 증상이 나타날 때의 특징이 뭐냐면요. 낮에는 정신도 몸의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런데 밤만 되면 갑자기 정신도 막지가 않고 몸도 피곤해지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때는 이제 열이별실이라고 해서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이제 열을 꺼주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럼 열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차가운 기운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이 이제 생리 중에는 여성분들의 이제 몸의 밸런스가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여성분들은 생리 중에는 밖에 나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집에서 뭔가 안정을 취하려고 네.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 생활에서 그게 어렵고 또 약속이 있다 보니까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간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운동을 하고 찬바람을 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생리를 할 때 찬바람을 쐬거나 너무 차가운 물에 들어가거나 그다음에 땀을 흘리고 냉수를 마시게 되면 자궁 근육이 수축되면서요. 생리통이 나타나거나 아랫배 통증이 나타나거나 골반통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본인이 꼭 생리할 때 내가 차가운 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찬 걸 좀 많이 마시는지 마시지 않는지 꼭 살펴서 조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월경 치료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좀 짚고 넘어가서 좀 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월경 치료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향부자입니다. 향부자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향부자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향부자는 동의보감에 보면요. 부인문에 보면 이 향부자는 부인의 선약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누구나 먹으면 아주 좋은 약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이 향부자는 특히 기분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상승하는 기를 완화시켜주는 효능이 있고요. 소화작용이나 자궁의 이제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정신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요. 머리가 아프다든지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든지 그 다음에 월경이 좀 빨라진다든지 네. 생리가 덩어리가 진다든지 이랬을 때 자궁에 이제 어혈을 풀어주면서요. 기분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연히 생리의 색깔은 괜찮게 되는데요. 어혈이 생기면서 생리 색깔에 변화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 치료를 해주는 것이 특징적으로요. 이 향부자는 뭔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잘 안 된다. 자꾸 짜증이 난다. 자꾸 화가 난다. 이랬을 때 이제 여성분들이 차로 끓여서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부인의 선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향부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복용을 하면 좋을까요? 이 향부자는 약간 건조하게 이제 말렸다가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네. 향부자 15g 정도로요. 종이컵 5컵 정도에 해서 넣어가지고 끓여서 종이컵 1컵 정도 나오게 해서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기분을 좋게 하고 이제 자궁을 좀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요. 네. 뭔가 내가 기분이 나빴을 때 생리전 증후군으로 나온다 이랬을 때는 식전 1시간 전에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뭔가 기분이 나쁠 때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소화가 안 된다 이랬을 때는 차요법을 복용을 하실 때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이렇게 복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물 종이컵 5컵 정도에 15g 정도 넣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향부자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의 건강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네.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6세고요. 네, 키는 160에다가 키로는 조금 나가요. 46kg 나가요. 아, 네. 지금 제 네.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네. 받아보세요. 아유,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제가요. 예, 저기 배 아픈 지가 이장병 앓은 지가 오래됐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배가 계속 아프다가 2018년도에 2월 달에 제가 이제 배가 맨날 아프니까 그때도 그렇게 아픈 줄 알고 맹장이 터졌어요. 예.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근데 예, 그 후로는 배 아픈 게 좀 맹장 수술하고 없어졌었는데 예, 요새 와서 또 배가 계속 아파요. 근데 그 전에도 이 속이 쓰리고 그냥 하여튼 명치가 벌렁벌렁 하면서 그렇게 안 좋으면서 이렇게 배가 그렇게 아파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얼굴로 이 머리도 화끈화끈 열이 많이 올라가고 예, 목이 꼭 긴데 화끈거린 것처럼 목이 예. 그렇게 화끈화끈거리면서 이 혀가장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니까 좀 열이 모이로 올라가고 하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도 먹고 그랬는데 배가 이렇게 안 가라앉고 예, 배가 이렇게 살살 계속 아파요. 그래서 이 대학병원에 가서 약도 타다 먹고 좀 밀항성 이염이라고 그러고 예. 그런데 저는 그 목도 검사해보면 목도 아무 이상 없는데 목도 이렇게 그냥 화끈화끈 거리고 첫째 지금 이게 배가 이렇게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배가 어느 부분이 아프세요?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네. 위쪽입니까? 아래쪽이십니까? 우쪽이요. 명치 있는 데서부터 예, 주로 왼쪽 배로 예. 하여튼 한 가운데서 왼쪽으로 예, 이렇게 많이 아파요. 살살 그냥 하여튼 이 명치도 일단은 벌렁벌렁 하면서 예, 이렇게 그냥 예. 두근거리고. 어머님 예. 배 아프실 때요. 네. 예, 배 아프실 때 우리가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하면서 배 문질러 주잖아요. 네. 예, 어머님 배 아플 때 이렇게 따뜻한 데 얹으면 배 아픈 게 사라집니까? 비슷하세요. 저는 따뜻하게 하고 있는데도 안 가라앉더라고요. 배를 그렇게 해도 예, 맨날 따뜻하게 해요. 배는. 근데 예, 가라앉지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밥맛도 없고 그러니까 예, 그냥 하여튼 목도 그렇게 많이 아프고 첫째 배가 아프니까 뭐 먹지를 못하고 살은 자꾸 마르고 그냥 예.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예, 배가 아플 때 어머님이 약간 따뜻한 거 얹어 놓으면 그냥 비슷하세요? 조금 더 심해지거나 아까 별로 감소하는 느낌은 없었잖아요. 그런 예. 예, 그러면 약간 뭔가 따뜻하게 해주면 좀 더 심해지는 느낌은 없으세요? 심해지는 거는 모르겠고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예. 맨날 따끈하게 그냥 수술하신 적 있으세요? 맹장 수술을 2018년도에 맹장이 터졌어요. 배가 맨날 예. 아프니까 그 배도 그렇게 아픈데도 그냥 참다 보니까는 너무 아파서 응급실로 실려가갖고 맹장이 터졌다고 예, 수술하고서는
그 후로 그러니까는 장이 많이 유착됐다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좀 그 수술한 뒤로는 조금 배 아픈 게 좀 덜했는데 예. 근래 와서 배가 또 너무 많이 아파갖고 예. 한약도 뭐 배 아픈 게는 별로 몰랐고 그 전에는 한약 먹기 전에는 예. 이 그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저기 열이 위로 올라가갖고 예. 너무 신경을 저해가 그렇다고 그 원장님 말씀에는 예. 예. 제가 목도 화끈거리고 이렇게 얼굴이 그냥 그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어떨 때는 따끔따끔 할 때도 있고 그래갖고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약을 지어주시면 지난번에 또 갔어요. 그 약을 딱 8개만 주시더라고요. 그거 먹고 또 오라고. 예. 예. 그래서 갔더니만 이제 배 아픈 기가 그때 당시는 없었고 속만 그냥 쓰리고 그랬다고 해갖고 그랬는데 이번에 배 아프다고 그랬더니 어저께 갔더니 약을 안 주시고 예. 그냥 의료보험 되는 약 가루약만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칠 수가 없어서 그러신가 어쩐가 하고 마음이 막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 박사님한테 지금 전화를 드려봐서 이렇게 고칠 수 없나 어쩌나 하고 그냥 배가 아프니까 일단은 못 견디겠어요. 약약을 먹어도 안 들으니까요. 예. 어머님 지금 얼굴에서 이제 화끈화끈 열이 나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소변 색깔은 좀 노란 편이에요? 하얀 편이세요? 그냥 약간 보통인 것 같아요. 아주 노랗지도 않고 그냥 약간 에어컨이나 선풍기 좋아하세요? 아주 싫어해요. 선풍기 에어컨이요. 예. 그러면 지금 찬 거 먹으면 소화도 좀 더 안 되세요? 찬 거는 아예 먹지를 못하고 예. 지금도 물을 미지근하게 뒤어서 먹고 있어요. 예. 지금 더 보면 안 좋아요. 배 예. 아파요.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얼굴 쪽으로 지금 열이 올라오시는데 에어컨이나 이제 선풍기를 좀 싫어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열이 올라와도 허열이거든요. 이제 몸이 약해서 나타나시는 열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장이 유착이 된다는 것은 장에서 연동 운동하는 힘 자체가 없어지고요. 몸이 네. 이제 차가워지면서 순환이 잘 안 되시거든요. 화장실 대변은 하루에 몇 번 보세요? 하루에 어떨 때는 3번도 가고 예. 뭐 4번도 찔끔찔끔 설사기가 맨날 있어요. 예. 설사기가 맨날 있어가지고 그것도 영 거북해요. 배가 아프면서 그냥 예. 그래갖고요. 어머님 그 혀가 이렇게 화끈거리신다고 했잖아요. 예, 목도 왼쪽 목으로 혀도 그렇고 이빨도 그렇고 그리고 또 화끈거리면서 아파요. 예, 혀 안이 헐거나 이런 증상은 없으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하얘하면서 백태가 좀 끼면서 예. 이 끝에 가서 좀 이렇게 상처는 안 났는데 좀 이렇게 갈라진 느낌이 예, 예. 우들우들 혀 가에 가서 좀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차고 약해져서요. 연동 예. 운동 자체가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일단 배 아픈 게 없어지고 열이 올라가는 게 떨어지셔야 되거든요.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예, 백작약 3g. 백자각 3g이요? 예, 예. 네, 네. 그 다음에 구감초 1.5g. 구감초요? 예. 감초. 예. 네, 네. 예, 이때 5g. 감초가 아니라 꼭 구감초로 넣으셔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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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구감초. 예, 그거 두 가지를 예. 물을 종이컵 4컵 정도 넣으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종이컵 3분의 2잔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한꺼번에 드시지 마시고요. 한 예. 3번 정도에 나누어서 조금씩 드세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한 번 해서 이제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하시고, 예, 그 다음에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하고 뜸 치료는 좀 꾸준히 받으셔야 되고요. 지금 침도 맞고 있어요. 아, 예, 그러면 그 한의원에 가서 그 치료는 계속 받으시고 이 차요법을 이용을 하시면은 예, 배 아픈 게 서서히 진정이 될 겁니다. 열 올라가는 것도 꺼지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예. 목 아픈 게 그러니까 저는 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이렇게 그냥 병원에만 다니면서 감기약을 먹었는데 그 열이 올라와서 예, 열이 아픈 올라와서 그렇게 되고요. 어머님이 이제 감기약을 먹다가 보면 해열을 시키시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해열이 되면 어머님 체온이 떨어지니까 우리 인체에서는 오히려 열을 내려고 에너지를 더 발산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어머님은 감기가 걸려도 체력이, 예, 폐가 기관지가 건조해서 나타나는 거라요. 예, 한의원에 와서 폐라든지 이제 기관지를 예,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지난번에 어저께 선생님이 또 원장님이 그러시는데 이 약간 열이 있으니까 약간 찬 성분 약을 썼더니 배가 아픈가 혼자 그러시면서 약을 안 줘주시고 그냥 그 약만 먹으라고 하니까는 그게 안 들을까 봐 저는 또 걱정이에요. 아, 그런데 배가 이제 아프면. 병원에서 지금 어머님이 그 복막염 하면서 그때 수술하셨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큰 병이 암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몸이 이제 차가워져서 약해져서 생긴 열이에요. 예, 그래서 네. 약 드시고 치료 받으면 꾸준히 하면 좋아집니다, 어머님. 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62, 몸무게는 56, 네. 나이는 56세.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선생님, 좀 전에요.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는데요. 예. 저기, 요새 햇바닥이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예. 햇바닥도 갈라지고, 손바닥도 이게, 그 팔목하고 손바닥 사이에 새끼손가락 쪽으로 예. 이렇게 붉은색이 양쪽이 다 있고요. 예. 그래 해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어떤 때는 뭐 하다 보면은 막 침이 말라가지고 예. 건조하면서 약간 딱 달라붙으려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해가 왜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해 갈라지기 전에는 예. 갑자기 막 위에서 이렇게 뭐 음식 먹기 전이고 먹은 후에도 이렇게 등으로 막 가슴으로 열이 훅 오르면서 머리 쪽으로 목하고 머리까지도 막 기분 나쁠 정도로 열이 오르더라고요. 예. 지금 그 열이 평소 때는 안 땡기는데 뭐 움직이다 보면 예. 정말 갈증이 나가 막 차가운 물을 먹게 되거든요. 예. 체질은 소음인이라고 하는데 예. 소음인 체질로 진단받으셨다는 거죠? 네. 예. 본인 현재 양약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거 있습니까? 그런 약은 먹는 건 없는데요. 수술하신 적은요? 15년 전에 한쪽 예. 유방 그 만모통 수술로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지금 그러면 생리는 언제 폐경이 되셨습니까? 생리도 45세 정도 돼 10년 전에 예. 생리가 그러면 폐경이 됐어요. 지금 혀가 갈라진 게 6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혀가 갈라지기 전에도 열이 올라오는 증상이 있었습니까? 예. 예, 열 올라오는 증상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거는 한 그 특허질 치료를 받았거든요. 최근에 예, 한 1년 전부터 한 8개월 정도로 받았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막 뭐 약을 안 먹어줘서 약을 안 먹고 그냥 치료만 받아서 그런지 그전에는 또 약을 계속 먹었거든. 폐경 오고 증상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 막 폐경 감기 오시고 이런 거. 나서 갱년기 증상, 열이 올라오거나 땀나는 증상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손발이 차가워지고 거기만 신경을 썼거든요. 예, 가슴으로는 열이 별로 안 올랐었는데 그때는 이제 막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오히려 예. 먹은 게 안 내려가고 하루 종일 땡기는데 예, 가슴 답답하고 이랬는데 예, 그 열은 하시면 오르는 그런 열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 네. 지금 건강검진은 매년 이렇게 받으셨습니까? 예. 예, 건강검진상 뭐 당뇨 수치나 특별히 이상한 검사 소견은 없었고요. 그거는 없고요. 그냥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요. 예, 음, 지금 약 먹을 정도는 아닌가. 예. 근데 이제 소음인 체질이면 열이 올라오는 확률이 좀 적어지거든요. 예, 본인은 소음인 체질이고 이렇게 요즘 열이 올라오고 혀가 많이 갈라지고 그러시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손가락 쪽도 이제 심장 쪽인데 요 근래 6개월 전에 특별히 스트레스 받은 건 없으세요? 제가
폐경되고 나서부터는 그냥 예. 그전에는 오히려 이렇게 그런 게 약간 성격이 고미라 할까나 예. 이렇게 아. 주변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 그런데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말이 많아지고 생각도 많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적게 줄고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시게 되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말이 없던 분이 많아지고 조금 더 이제 양의 기세가 많아지게 됩니다. 예, 네. 물 자체는 좀 시원한 거 좋아하세요? 따뜻한 거 좋아하세요? 평소 때는 안 땡기는데 뭐 일을 하고 막 일을 하다 움직이다 보면 막 저도 모르게 땀이 원래 땀을 안 아가씨 때는 땀을 안 흘리니까 건강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폐경 오고 나서부터는 땀이 움직이면 땀이 잘 흐르거든요. 예, 그래, 선풍기나 이게 병인 거. 예,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 좋아하세요? 바람은 또 싫어하거든요. 예, 창문을 열면 바람은 싫은데 예, 움직이면 땀이 나니까 움직이면 막 땀이 장갑을 나고요. 끼고 뭘 하다 보면 금방 예. 땀이 아, 나요. 예,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열이 올라오는 게 이제 열이 올라오면서 땀이 나니까 예, 당연히 상부 쪽으로 건조해져서 나타나는 경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땀이 나면서 예, 그 다음에 찬바람을 싫어하면 시원한 게 아니라 따뜻한 걸 좋아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의 경우에는 또 물은 또 시원한 거 좋아하고 예, 또 바람 자체는 또 찬바람을 싫어하고 이렇게 한열이 이렇게 섞어져 있거든요. 네. 예, 이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지금 건강검진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요. 지금 열이 올라오는 증상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열이 올라오면서 땀나는 증상이 잡아져야 내 몸의 진액이 예.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멈추어야요. 내 몸에 이제 화가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한열이 정확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은 제가 이렇게 전화상으로 문진해서 한열이 이제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의원에 가서 먼저 이제 열을 꺼주고 위로 이제 좀 움직이면 땀 나는 걸 먼저 치료하면서 지금 혀라든지 손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치료하면 치료가 잘 되는 병입니다. 아, 예. 네. 예. 네, 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심시연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